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TV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상공에는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한반도 전역이 새하얀 줄무늬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줄무늬 구름이 무려 일본 규슈 남쪽 해역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북서풍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현재 서해상의 수온은 섭씨 7도에서 9도 사이인데 이렇게 차가운 바다 위로 영하 20도가 넘는 한기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번 한파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말연시 우리나라 날씨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고동저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한 겨울철 특유의 기압 배치를 말하는데요. 지금 시베리아 대륙 중심부에는 중심기압이 무려 1058헥토파스칼에 달하는 강력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고기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기압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 캄차카반도 동쪽 해상에는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의 높은 기압과 동쪽의 낮은 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가 매우 급하게 형성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지상 850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을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850헥토파스칼 고도란 지상에서 약 1500m 상공을 말하는데 이 높이의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면 평지에도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부 내륙 상공의 850헥토파스칼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한 한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베리아 내륙의 850헥토파스칼 기온은 무려 영하 30도 이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한기 덩어리가 바로 우리를 향해 남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무늬 구름의 형성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위를 지나가면 해수면에서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현열과 잡열의 수직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급된 열과 수증기로 인해 대기 하층이 불안정해지면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대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줄무늬 구름입니다. 기상학 용어로는 클라우드 스트리트라고 부르죠. 이 줄무늬 구름의 간격과 길이를 분석하면 하층 대기의 불안 정도와 바람의 세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가 올겨울 들어 특별히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기 대순환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올겨울은 약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니냐란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라니냐가 발생하면 제트 기류의 흐름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제트 기류가 사행하면서 특정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정체하거나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상공 5,500m 고도의 제트 기류 흐름을 보면 시베리아 상공에서 크게 남쪽으로 휘어져 내려오는 기압골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기압골을 따라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시베리아로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북극 진동 지수입니다. 북극 진동이란 북극 주변의 기압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값이 음수일 때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기 쉽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북극 진동 지수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8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한 음의 북극 진동 상태를 의미하죠. 이런 조건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과 2018년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강한 한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었죠. 지금의 기압 배치와 850헥토파스칼 기온 분포를 보면 그때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시에는 한파가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됐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잠시 완화되는 시기를 거친 후 다시 강화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의 날씨를 날짜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중심기압 1060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바이카로 부근에 위치하면서 강한 한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 그리고 호남 서부 내륙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5cm에서 10cm, 제주도 산지 10cm에서 20cm, 호남 내륙 3cm에서 7cm 정도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2도, 제주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7도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기압골이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해안의 눈은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 강수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풍 강수란 동해상에서 불어오는 습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만드는 강수를 말합니다. 강릉과 속초, 삼척 등 영동 해안에는 하루 20mm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산지는 눈으로 내려 대관령과 태백 일대에 10cm 이상 쌓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강릉 2도, 청주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입니다. 낮 기온도 소폭 올라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전날보다 다소 약해지지만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서부 내륙과 산지에는 초속 10m에서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기압골이 완전히 통과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말하는데 보통 중국 대륙에서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해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복사냉각이란 맑은 날 밤에 지표에서 복사열이 우주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내륙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5도, 제천 영하 13도, 영주 영하 11도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들면서 기온이 다소 회복되어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6도, 광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에서 다시 기압골이 접근합니다. 몽골 고원 부근에 새로운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 기압골에선 구름이 많아지고 약한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후부터 서해안 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충청 서해안과 전북 서부 지역에 약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에서 3c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0도, 인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올라가면서 한파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해 첫날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0도 안팎이기 때문에 비로 시작했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려 출근길과 새해 해돋이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cm에서 5cm, 강원 내륙 3cm에서 7cm입니다. 낮에는 강수가 대부분 그치고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7도, 청주 영하 4도, 대구 영도, 부산 3도로 전날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 8도, 부산 10도로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기압골이 완전히 통과하고 다시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강화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2차 한파가 시작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며칠간 수축했던 고기압이 다시 팽창하면서
강한 한기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장군의 정체입니다. 동장군이란 겨울철 혹한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를 뜻합니다. 전국이 다시 맑아지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철원 영하 14도, 대관령 영하 16도, 청주 영하 9도, 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이 중부 내륙 기준 영하 15도에서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강한 한파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만주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북서풍이 가장 강하게 불게 되죠.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인천과 충남 서해안, 전북 서부 지역에는 5cm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10cm에서 15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더욱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5도, 파주 영하 14도, 제천 영하 12도, 광주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전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결이 3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부문입니다. 서해안과 내륙 산간 지역의 도로가 결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터널 출입구와 다리 위그늘진 구간은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막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통행 시에는 반드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체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과 해상, 교통도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일부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수 있고 여객선 운항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노지 채소는 한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보온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의 배추와 무는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적설과 강풍에 대비해 보강이 필요합니다. 무게가 쌓이면 골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 수시로 눈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 동사 방지를 위한 보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은 한파에 취약하므로 온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도 중요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노출된 수도관과 계량기에 보온재를 감아주고 한파가 심한 밤에는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일러 배관도 점검하셔서 동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특히 난방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1월 4일 토요일 이후의 날씨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 각 기상 모델의 예측을 종합해보면 1월 4일부터는 한파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 예보센터 모델인 ECMWF와 미국 모델인 GFS 모두 1월 5일경 이동성고기압이 다시 접근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상청 모델은 한파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순 날씨 패턴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월 중순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강하게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층권 기온 분석을 보면 극소용돌이의 세력이 약해지는 조짐이 보여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다시 한 차례 강한 한파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극소용돌이란 성층권 고도 약 30km 상공에서 극지방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저기압을 말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로 쏟아져 내려오기 쉬워집니다. 연말 연시 기간의 전반적인 기온 경향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1월 2일부터 3일 사이가 가장 춥겠습니다. 1월 4일 이후로는 점차 기온이 회복되어 1월 중순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850헥토파스칼 고도장을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상공의 기압골이 1월 첫째 주까지 유지되다가 둘째 주부터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파의 장기 전망과 기후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이 정도 규모의 한파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한파 때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기압이 1063헥토파스칼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1058헥토파스칼 정도로 다소 약합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확장 범위는 이번이 더 넓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광범위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겨울 한파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왜 한파가 강해지느냐고 의아해 하십니다. 이것은 북극 해빙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는데 이것이 제트기류의 흐름을 약하게 만듭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사행성이 커져서 남북으로 크게 굽이치게 되죠. 그 결과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더 쉽게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북극 증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극 해빙 면적이 평년보다 적었던 해의 겨울에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양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올겨울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다 위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 대기 하층의 불안 정도가 커져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줄무늬 구름이 더 발달하고 서해안과 영서 내륙 산간에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해수면 온도와 강설량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높을 때 서해안 지역의 적설량이 평균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동풍강수 메커니즘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풍강수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의 특징적인 강수 현상입니다. 동해상에는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육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이라는 높은 산을 만나면서 강제로 상승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으로 인해 온도가 내려가고 수증기가 응결돼 구름과 비 또는 눈을 만듭니다. 이것을 지형성 강수라고 부릅니다. 특히 대관령과 같은 고지대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더 활발해서 많은 눈이 내립니다. 동풍의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이고 동해 해수면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동풍강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폭설특보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를, 그리고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또는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표합니다. 신적설이란 새로 내린 눈의 깊이를 말합니다. 이번 한파 기간 중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보가 발효되면 지자체에서는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체감 온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감 온도란 실제 기온에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온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몸 표면에 따뜻한 공기층이 제거돼 더 춥게 느껴집니다. 풍속이 초속 1m 증가할 때마다 체감 온도는 약 1도에서 1.5도씩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영하 10도이고 풍속이 초속 10m라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번 한파 기간 중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낮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 있으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출 시에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체열의 40%가 머리를 통해 빠져나가므로 모자 착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겹겹이 여러 벌 옷을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이 수분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넷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 외출을 피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을 수축시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수칙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노면이 검게 보이면서 반들반들하게 빛나면 블랙아이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주로 다리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그늘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블랙아이스 구간에선 절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꺾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세요.
겨울철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눈길에서 시속 50km, 빗길에서 시속 80km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보호함 안에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넣어주세요. 보호함 문이 열려 있으면 찬바람이 들어가므로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해야 합니다.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보온재가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중간 밸브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열어 관 속의 물을 모두 빼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도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서 녹이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절대 뜨거운 물을 직접 부으면 안 됩니다. 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파가 예상될 때는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외출 모드나 최저 온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배관 속 물이 얼어서 동파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노출된 곳은 보온재로 감싸고 보일러실 문은 닫아서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가 얼었다면 자가 수리하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세요. 농작물 한해 방지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 채소는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주세요. 특히 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이중 피복이 필요합니다. 월동 채소인 배추와 무는 흙을 북돋아주면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보온 커튼을 설치하고 난방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하우스 골조가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보강재를 설치하세요. 하우스 안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 관리도 필요합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과수는 줄기의 지피나 보온재를 감아주면 동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무는 추위에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귤나무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제주도 감귤 농가에서는 방상팬을 가동하거나 미세 살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축산농가 한파 대책입니다. 축사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밀폐하면 환기가 안 되어 암모니아 가스가 축적되므로 적정 환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소는 영하 10도, 돼지는 영하 5도, 닭은 0도 이하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끼 가축은 더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므로 별도 보온 장치를 설치하세요. 응수대가 얼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장 한파 대비도 중요합니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양식어류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물을 깊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곳의 수온이 표층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육상 양식장은 보온 덮개를 설치하고 필요시 가온 설비를 가동해야 합니다. 특히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어종은 수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난방이 제대로 되는지, 식료품은 충분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들도 한파에 취약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하 10도 이하 한파 특보 발령 시 24시간 무료 한파 쉼터를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한파 대책도 필요합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보온이 잘 되는 집을 마련해 주세요. 바람이 통하지 않고 바닥이 땅에서 떨어진 구조가 좋습니다. 안에 담요나 헌옷을 깔아주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 시간은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대로 조정하세요. 발바닥 보호를 위해 반려견용 신발을 신기는 것도 좋습니다. 노령견이나 소형견은 추위에 더 취약하므로 외출 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도 중요합니다. 한파가 오면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집니다. 전기 장판이나 전기 히터를 장시간 사용할 때는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오래된 제품은 전선이 손상돼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구를 꽂지 마세요. 외출이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전열기구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한파 특보 단계별 대응 요령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이고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이고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이하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주의보 발표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경보 발표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 날씨정보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나 날씨누리 앱에서는 3시간 단위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단기 예보는 6시간 이내의 강수와 기온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므로 외출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실시간으로 눈구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뢰 관측 자료도 제공되므로 천둥 번개가 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상특보 문자 서비스에 등록하면 특보 발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시 한파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 확장과 서고동저 기압 배치 강화로 인해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약 일주일간 평년보다 크게 낮은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1월 2일부터 3일 사이가 한파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 강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복장을 갖추시고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운전하실 때는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시고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이세요. 급제동과 급가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동파 방지 조치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어업 종사자분들은 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이웃의 안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는 살아 숨쉬는 자연현상이라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여러 기상 시스템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집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보가 발표되면 즉시 대비 행동을 취하세요. 저희 소박사TV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찾아온 강한 추위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1월 4일 이후로는 한파가 누그러들면서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1월 중순 이후 날씨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